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배달해 드리는 남의 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가끔은 이 말이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민지 씨는 결혼 10년 동안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맞벌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튼튼해 보이던 성벽 안쪽에는 10년 전부터 썩어 들어가던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35살 두 아이의 아빠인 남편이 부부싸움만 하면 짐을 싸서 엄마 품으로 도망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내 아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며 며느리를 죄인 취급하는 시어머니까지. 민지 씨는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기 위해 평생 잊지 못할 독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진짜 어른으로 만든 그 소름 돋는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기막힌 실화 사연을 공개합니다. 저는 올해 30 중반, 어느덧 결혼 10년째 접어든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남편과는 소득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그동안 육아며 집안일이며 누구 하나 치우침 없이 정말 칼같이 분담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내가 애들 씻길 테니까 당신이 설거지해. 이번 주말 분리수거는 내 차례네 하며 서로의 고단함을 존중해 왔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아 맥주 한 잔 나누는 그 평범한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희를 보고 요즘 보기 드문 이상적인 맞벌이 부부다.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다 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가 쌓아온 이 10년의 평화가 영원히 깨지지 않을 단단한 성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계획되지 않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 면전에 대고 애 앞세워서 우리 귀한 아들 발목 잡고 우리 집안 들어올 생각 마라. 어디서 이런 영악한 애가 들어와서 집안을 흔드냐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진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정작 사고는 같이 쳤는데 비난의 화살은 오직 저에게만 향했죠. 당시 남편은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홀로 그 서슬퍼런 구박과 경멸의 눈빛을 견디며 밤마다 베개짓을 적셔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니? 라는 그 날카로운 음성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분에게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독립적인 성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감싸고 돌며 지켜줘야 할 내 새끼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결혼식이 결정되고 첫째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합리적인 천사 시어머니로 완벽하게 변신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가정사에 딱히 간섭하지도 않으셨고 명절에도 바쁘면 오지 말라며 쿨한 척 배려해 주셨죠. 가끔 남편과 소통이 안 될 때 저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지난날의 모진 말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줄 알았고 저를 한 식구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만 믿고 어머님께 매달 용돈과 선물로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전조는 2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다 보니 서로 예민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아프고 회사 일은 몰아치는데 남편과의 대화는 어느덧 집안일 정산처럼 차가워졌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말문이 막히거나 기분이 상하면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차키를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처음엔 친구 집에서 술이나 한잔하며 넋두리라도 하겠거니 싶었는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 매번 종착지는 시댁이었습니다. 30대 중반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남편은 싸움만 나면 엄마 품으로 도망쳐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오는 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싸우면 일요일 밤 늦게까지 코빼기도 안 보였죠. 독방 육아에 지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상훈 씨 거기 있죠. 지금 애들도 아빠 찾고 저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데 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야, 너는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대했길래 애비가 퇴근하고 왔는데 제 집에도 못 있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오게 만드니? 얼마나 들볶고 기를 죽였으면 애가 얼굴이 반쪽이 돼서 여기 와서 잠만 자냐고. 내 아들 내쫓지 마라. 내가 30년 넘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야. 너 같은 년 밑에서 돈 벌어다 주느라 고생하는 내 자식, 내가 따뜻한 밥 해서 먹이고 보약지어 먹여 보낼 테니까 너는 입 닥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석고대죄할 준비나 해. 애들, 네가 엄마인데 네가 봐야지. 누굴 시켜. 아빠가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까지 애 울음소리에 시달려야겠니? 내 집은 내 아들한테 언제든 열려있는 대궐 같은 피난처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아들 발끝도 못 따라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대 중반 아이 둘의 아빠인 남편을 마치 사춘기 시절 가출한 소년 감싸듯 품으시더군요. 어머님의 그 따뜻한 밥과 무조건적인 내 편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남편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룻밤이더니 이제는 금요일에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금, 토, 일, 2박 3일을 시댁에서 먹고 자며 주말 육아와 집안일을 통째로 제 어깨에 내던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갈 때의 그 비릿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 엄마네 가서 좀 쉬다 올게. 당신도 좀 진정해. 그건 진정이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시어머니가 차려준 구첩 반상을 먹는 동안 저는 독박 육아에 지쳐 아이들을 껴안고 거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싸주신 보약이며 반찬을 들고 당당하게 귀가하는 남편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10년의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30대 초반 가장이 부부싸움 좀 했다고 엄마 집으로 도망가서 낮잠을 자다니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시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아들을 가르치기는커녕 내 아들 기죽이지 말라며 며느리를 죄인 취급하죠.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독약일까요? 사연자님이 느꼈을 그 고립감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참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제 진심이자 경고였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렇게 남편 받아주시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씨가 주말에 집 나가는 건 어머니가 매번 따뜻한 밥 해주시며 감싸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상훈 씨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다 받아주시니 상훈 씨가 일부러 주말에 집안일도 안 돕고 아이들도 안 보려고 시댁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지금은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제발 이제는 더는 받아주지 마세요. 이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는 시어머니의 독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2시, 3시를 가리지 않고 카톡 폭탄을 투하하셨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드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내 아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야? 내 아들이 내 집에 오는 게 왜 네 허락이 필요해? 네가 얼마나 집구석을 지옥같이 만들었으면 애가 피눈물을 흘리며 오겠니? 네가 아내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벌어지는 일이야. 상훈이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은 있니? 요즘 것들은 남편 기 살려줄 줄은 모르고 권리만 따진다더니 딱 내 꼴이구나. 제가 논리적으로 어머님,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라고 답하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걸어 발악을 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비명 섞인 욕설에 제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너 인연 끊고 싶어서 작정했지? 그래, 끊자. 내 아들 내가 거둘 테니까 너는 그 집에서 평생 독수공방하며 살아봐. 내 손주들도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는 게 불쌍하다. 갈등의 정점은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정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군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
어디서 감히 시어미한테 훈계질을 하는 영악한 물건을 우리 집에 보냈냐며 1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부인도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고 살았냐며 친정 부모님의 명예까지 짓밟았다는 소리에 저는 눈 뒤집어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정과 미련이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제 부모님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훈 씨, 당신도 선택해. 당신 어머니가 내 부모님께 퍼부은 말들 내가 다 녹음해놨어. 이래도 당신이 중간에서 효자 노릇하며 도망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부로 당신 어머니랑 나는 남남이야. 당신이 그 여자 옆으로 가고 싶으면 이 집에서 영원히 나가.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모든 번호를 차단하고 시댁 방향으로는 침도 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세와 어머님의 완강함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어머님과 제가 서로 나를 세우며 완전히 갈라서자 남편도 더 이상 중간에서 꿀을 빨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시댁이라는 도피처가 사라지면 자신에게 남은 건 정말 이 가정뿐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님이 저에게 쏟아낸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남편이 직접 확인하게 되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본인의 비겁한 회피가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괴물로 만들고 가정을 파탄 낼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결국 남편은 그날 이후 시댁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나 갈까 싶었는데 벌써 2달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과 연을 끊은 지 2달째, 그토록 속을 썩이던 남편이 180도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온몸으로 놀아줍니다. 분리수거며 청소며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민지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치맛바람 뒤에 숨어서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말을 당신한테 쏟아붓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알게 됐어. 이제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애들뿐이야.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본인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기댈 곳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구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은 시간이 갈수록 청은망은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시아버님 칠순 잔치에 집안 어른들의 팔순까지 가족 행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시댁과 남남처럼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2달 동안 안부 전화 1통, 문자 한 줄 없는 아들 내외에게 시부모님은 아마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으며 머리끝까지 화가 나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요즘 제 휴대폰은 시댁 주변 인물들의 폭격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시아버님은 중간중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셔서 야, 이 독한 년아,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죽을 때 눈이라도 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라며 호통을 치십니다. 시누이들은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저를 천륜을 저버린 악처,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는 요물이라며 낱낱이 해부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전해질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친정 친척들조차 저를 보면 한마디씩 거듭니다. 야,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네가 먼저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나중에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며느리가 한 번만 져주는 게 도리고 미덕이다. 너 그러다 나중에 네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한다.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이 된 것 같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시어머니는 거봐라. 결국 네가 잘못했으니까 빌러온 거 아니냐.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불효자 만든 거지? 라며 예전보다 더 기세등등하게 저를 짓밟으실 게 불보듯 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건 제 남편입니다. 이제 겨우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깨닫고 가정에 충실해진 남편이 제가 사과하는 순간 다시 엄마 품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라고 느끼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예전의 그 무책임하고 철없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제가 지킨 건 고작 제 자존심 한 뼘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를 비겁한 아들에서 진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만든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남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고 인생의 무게를 견디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시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엄마의 치맛바람 속으로 그를 밀어 넣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시댁과의 화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어렵게 붙잡은 우리 네 식구의 평화와 행복을 다시 도박판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엉망진창인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른들의 말씀대로 무릎 꿇는 석고대죄만이 유일한 정답일까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아들을 그리워하며 본인들의 행동을 먼저 뼈저리게 반성하실 때까지 지독한 시간이 흐르기를 더 기다려야 할까요? 끊어내자니 천륜이 무겁고 이어가자니 제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냉철한 조언이 정말 절실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지옥 같던 10년의 굴레를 끊어내고 마침내 남편을 진짜 어른으로 만든 사연자님.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사연자님은 지금 또 다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고 시부모님의 칠순 잔치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천륜을 저버린 년이라며 민지 씨를 비난하고 주변 어른들은 며느리가 한 번 져주는 게 도리라며 숨통을 조여온다고 합니다. 저는 사연자분이 지금 느끼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다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시어머니는 승전보를 울리며 더 기세등등해지실 거고 남편은 다시 무책임한 아들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민지 씨가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침묵을 더 지켜가야 할까요? 저는 사연자님이 지킨 것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고 믿습니다. 끊어내자니 천륜이 무겁고 이어가자니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이 잔인한 갈림길, 여러분의 지혜롭고 냉철한 조언이 정말 절실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천륜을 끊어서라도 지켜낸 가정의 평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진솔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사연자님이 후회 없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